2020년 7월 27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아마 오늘이 1953년 한국전쟁을 일시 끝내기로 하는 정전협정을 맺은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쯤부터는 이런 얘기들을 다 수업시간에 듣고 기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환영하는 게 깔따구라고 그러는 참 귀찮습니다. 하긴 이놈은 귀찮게만 하지 그렇게 피해는 안 주는데 귀찮게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냥 10방 20방 물고 가버리는 아주 작은 눈에 거의 띄지도 않습니다. 산모기가 실은 아주 화나게 합니다. 그제 벗들이 와서 늦게까지 마시기도 하며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어제 아침에 한 벗 태워다 주고 하루 종일 졸려온데도 잠은 못 자니까 책 읽고 그랬습니다. 오후에 모처럼 잠이 좀 들만 했는데 전화기가 울려서 이거 무음을 해놓고 잤어야 됩니다. 들어놓은 지 5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라 받을까 말까 해다 받았어요. 받았더니 자꾸만 이병두 씨냐고. 아 이것도 수상해서 누구냐고 누군지 먼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고향 동네 저보다 2살 아래 문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쎄 고향 살찌게도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요즘 가끔 만나는 다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제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형님 반갑다 그랬는데 아 미안하더라고요. 얼굴을 본 지는 뭐 그러니까 40몇 년 거의 50년이 되죠. 그렇게 친한 적도 없는데 어디 사시냐 그래서 어디 산다 그랬더니 이 동네를 또 훤히 알더라고요. 일을 양평 쪽으로 많이 하러 다닌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MBC 뉴스에 나온 거 제목만 보니까 이번 그 코로나 사태와 같은 팬데믹 현상을 앞으로 막으려면 해마다 220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고를 한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이렇게 돈이나 무슨 약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급하니까 약을 개발하고 해야 되겠지만 살림을 살려내고 또 야생 동물의 밀무역을 모니터링하고 또 예방의학을 쪽에 더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발생하는 팬데믹 현상을 막는데 더 좋은 방법이다 하고 제목이 깊은 내용은 안 봤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지난번에 제가 붓글씨를 거의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먹물 있는 걸 너무 물을 많이 타가지고 써서 그냥 막 흐르고 나무에다가 방호제라고 썼는데 그래서 버릴까 그러다가 어제 거기다가 흰 페인트로 그냥 글씨만 좀 살려서 대충 해가지고 우선 제 1차 시도로 희원판을 달아보았습니다. 글씨도 엉터리고 그렇지만 우선 달고 조만간 다시 한번 써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먹물에
물을 조금만 타고 또 거기 전에 수자타가 거기도 기름을 떨구더라고요. 기름을 해서 좀 더 종이에다 연습을 한 다음에 나무에다 써보겠습니다. 아니면 나무에 아예 흰 페인트 칠을 하고 위에 쓰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그 독일의 2차 대전에 독일 쪽으로 쓴 영웅이었죠. 사막의 오라고 하는 롬멜 장군은 기념비 앞에 피해자 동상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롬멜의 기념비는 어쨌든 그 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됐다 살아 돌아온 독일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자기들로서는 어쨌든 영웅이니까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젠 당시 롬멜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영국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데에는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묻었던 작전이 독일로서는 성공했었다고 하는데, 그 지뢰에 의한 피해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리비아나 뭐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롬멜의 기념비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그것을 부수지 않고 그 기념비 앞에다가 지뢰에 한쪽 다리를 잃고,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지팽이를 짚고 있는 아프리카 소년의 작은 동상을 세워온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달고, 그 전주 일요일날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 유적에 입구에 가니까 한쪽에는 김백일 장군 동상이라고 세워져 있고, 그 바로 옆에 김백일 친일 행적 단죄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러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간도 특설대 얘기도 있고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기서도 그랬고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한 자리에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김백일 동상을 세운 것도 역사이고, 그의 동상을 끌어내리자는 비석을 세운 것도 역사이며, 이 둘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바뀐 것도 역사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들 볼까, 다음 세대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틱약한 스님의 말씀을 어제 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The best way to take care of the future is to take care of the present moment. 미래를 어떻게 할지 그 보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순간을 제대로 보살피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도 이것도 또 페이스북에서 보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늘 실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그랬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실은 사람들과 가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챌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내게 신경을 쓴다면 눈치를 챌 것이고, 근데 그들이 아예 내게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내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테니까, 그러면 어느 지점을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벌써부터 확실하게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심각하네요. 특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 대한 트럼프가 연방군을 투입해서 거의 폭도를 대하듯이 이렇게 하고, 트럼프 스스로
그 시위대들을 향해서 테러리스트라고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자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다음번 선거에서 유리하려고 지점을 취해볼까 해가지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집안에 장수하늘소 한 마리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거실 바닥에까지 내려왔는데 참 느리더군요. 그다음에 놔둘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집게로 집어서 밖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장수하늘소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훈과 하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광수 장편 소설 사랑을 다 읽고서 카잔차키스 작품을 다 읽겠다고 어제 최후의 유혹을 펴들었는데 밑줄 친 게 나오고 그래요. 그 뒤를 보니까 2013년 7월 며칠 날 7월 15일 날 읽기 시작해서 8월 6일에 그 상권은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반 전에 제가 매일 하루 한 권씩을 소개하는데 북커버 챌린지라고 옛날에 읽은 책을 한 권씩 찾아가지고 내용을 소개하는데 불과 한 달 반 전에 이 책을 소개했어요. 그런데도 책을 펴들고 읽어나가면서 이거 내가 두 번째 읽는 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머리가 어찌 이 정도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호제 영상편지 벌써 105번째입니다. 제목을 재앙과 행복이 함께한다. 화여복린. 재앙이죠. 복은 뭐 다 하고 행복은 재앙과 행복은 이웃 린 자죠. 요거와 요거를 불을 바꿔서도 씁니다. 그래서 재앙과 행복은 이웃하고 있어서 복이 있으면 화가 있고 화가 있으면 또한 복이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대략편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틱약한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When we know that birth and death are together always, we are no longer afraid of dying. 태어남과 죽음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얘기했다면 계속 죽고 생겨나고 한다죠. 세포도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 머리카락도 생겨나고 죽고 뭐 그런 거 말고 실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이 모두가 함께 가게 돼 있죠. 제가 2015년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인도 설화나 불교 경전의 비유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와 같은 구조이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재앙과 행복이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리라 믿고 방심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하고 어려운 일에 마주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복과 화가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인생에서 실패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틱약한 스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뭔가 재앙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왔을 적엔 아니야 그러면 뭔가 좋은 일도 함께 할 거야 하고 희망을 갖는 것으로서 좋고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서 그 복에는 화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어느 교수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을 그 이후에 행로를 추적해보니까 95% 이상이 복권 당첨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었더랍니다.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러죠. 선거에 대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실은 화가 같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개는 안 하죠. 가끔 복권에 당첨된 걸 그 화를 잘 따라올 수 있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와서 전해 들어선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분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론 자기 집안을 살리는 데도 했지만 그 동생이 어렵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되고 헤어졌는데 이 형이 복권에 당첨된 돈의 상당액을 동생과 그 헤어진 재수 씨를 만나서 내가 이거로다가 저거 할 테니 다시 합쳐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동생네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복권 당첨 이후에 올 수 있는 불행도 막고 그랬답니다. 되게 복권 당첨되고 나면 불행해지는 게 주변 사람들이 형제들, 이웃들, 사촌들, 친구들이 왜 나한텐 좀 안 쓰나 이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모처럼 횡재했으니까 흥청망청 쓰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화와 복이 이웃하고 있다는 친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도 설화에 숱하게 나옵니다. 아마 우리 옛날 얘기에도 그럴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온다랍니다. 이제 비가 좀 그만 와도 되는데